여러분 그돈씨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돈씨. 그 돈이면 씨 발라 먹어주겠다, 뭐 대충 이런 뜻인데 유독 자동차 쪽에서 그돈씨라는 이야기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오늘 시승하는 차량 벤츠 GLC 300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실 그돈씨의 대명사 같은 차였어요. D세그먼트 SUV인데 차량 가격이 8,600만 원대를 마킹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은 올 초까지만 해도 판매량 그래프에 있어서 그렇게 유의미한 성적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지지난달부터인가 갑자기 판매량 탑10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5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판매량 4위를 찍었습니다. 그돈씨의 대명사인 차가 판매량 4위를 찍었다. 과연 이 차의 매력이 어떤 것이길래 좀 궁금해서 오늘 시승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바의 권혁재 PD고요. 지금부터 GLC 300 시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GLC는 3세대에 다다른 모델입니다. 1세대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GLK라고 불렀던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각진 녀석이었어요. 마치 깍두기 같은 느낌이었죠. 2세대도 뭐 그렇게 매력적인가?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3세대 모델에 와서는 조금 매력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전체적인 차량의 비례가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전장을 기존 모델 대비해서 55mm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2세그먼트의 차량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해요. 이 차보다 낮은 SUV가 GB70 한 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비율에서 보닛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앞에 휠하우스 있는 데부터 여기 문짝 있는 데까지의 길이 대시2엑슬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D세그먼트 SUV 치고는 제법 긴 편입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SUV이기 때문에 앞에 오버행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이런 프로포션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고가 낮고 보닛이 길고 이런 비율이다 보니 SUV보다는 살짝 키높이 외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차량을 보면은 각진 부분이 없어요. 벨트 라인이 뒤쪽으로 가면서 슬쩍 올라가긴 하는데 포물선을 그리면서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죠. 그리고 윈도우 라인이 이렇게 딱 만나는 부분까지도 너무나 부드럽게 타원형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벤츠 GLC는 이 측면 디자인이 가장 이쁜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GLC 300 같은 경우에는 국내 AMG 라인으로만 들어옵니다. 공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일 것 같이 조금 무섭게 생긴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휠하우스 쪽으로 와류를 흘려 보내주는 구멍만 요 끄트머리 쪽에 살짝 마련되어 있죠. 최신의 벤츠 차량답게 그릴에 무수하게 많은 삼각별이 있고요. 그리고 최신의 벤츠였던 CLE에도 보면은 점점이 박혀져 있는 DRL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GLC에도 들어가져 있고요. 벤츠의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차가 없는 방향 쪽으로 상향등을 비춰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벤츠 차량들과 다르게 보닛에 파워돔, 벤츠 SL에서 그 헤리티지를 이어온 디자인,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릴부터 범퍼 하단까지 많은 영역에 있어서 크롬을 쓴 걸 볼 수 있고요. 후면부는 특히나 범퍼 부분에 상당히 많은 크롬을 갖다 썼어요. 거의 범퍼의 3분의 1은 크롬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마감을 워낙에 잘 해놔서 저는 이거 진짜 머플러인 줄 알았거든요. 안에 막혀 있습니다. 벤츠의 최신 차량들답게 리어램프는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승 차량이 흰색 차량이었으면 좀 더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어두운 색이라서 조금 묻히는 부분이 있어요. 벤츠는 SUV를 만들 때 후면부에 상당히 볼륨감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유리창이 약간 경사를 지면서 내려오는데 그게 리어램프 있는 데까지 각도가 쭉 이어지죠. 그러다가 리어램프를 만나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리어가 되게 빵빵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제 취향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굳이 그릴과 연결시킨 헤드램프의 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인상이 있어서 전면부의 디자인은 뭐 쏘쏘 그냥저냥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측면부하고 후면부의 디자인은 정말 이쁘다.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AMG 라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세미 버킷 그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사이드 볼스터가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사이드 볼스터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저같이 등치가 좀 비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답답한 느낌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살짝 낑겨 있는 듯한 느낌? 저야 등치는 비대해도 시트가 몸을 잡아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한번 꼭 시승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시트가 살짝 작은 감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신에 통풍 시트라든가 열선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거의 한 100km 정도를 주행해 봤는데 시트에 오랫동안 앉아 있더라도 불편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느낌 자체는 제법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AMG 라인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은 D컷이 들어가 있습니다. 3시, 9시 방향에 타공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면서 그립감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벤츠의 준중형 라인 있잖아요. 뭐 C클래스, CLE 이런 차량들에서 볼 수 있었던 레이아웃의 인테리어죠. 대시보드 상단의 크러쉬 패드 쪽 만져보면은 제법 부드러운 가죽 형태의 것이 들어가 있고요. 알루미늄 같이 되어 있지만 플라스틱 소재 들어가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드 트림을 썼는데 요트 바닥에 쭉 줄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형태의 디자인을 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패널에 이런 쪽 가죽 소재, 이쪽에 가죽 소재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E클래스나 CLE에서 봤었던 팔걸이 디자인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중앙 부분에는 제법 큰 규모의 블랙 하이글로시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차량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소재 같은 것들은 잘 썼다. MBUX 2세대가 들어가 있어서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작동이 가능하고요. HUD도 제법 큰 사이즈의 것이 들어갔죠. 들춰보면은 이 안쪽에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이 안쪽에 좀 깊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빼고 넣기가 조금 불편한 위치긴 해요. 근데 벤츠는 죄다 이 위치에다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를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급차답게 센터 콘솔 박스는 양 옆으로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뭐 제법 깊은 편이에요. C타입 단자 2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점 하나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나인지 트로닝 미션이 좀 큰가 봐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 카메라 가방 치우고 촬영을 했을 텐데 카메라 가방을 놓으면은 문이 잘 안 닫혀요. 7세그먼트 SUV로 가도 이 정도로 발 공간의 폭이 부족한 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트는 당연히 이렇게 폴딩이 되죠. 그런데 리클라이닝 기능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예요. 8,600만원짜리 SUV 치고는 조금 인색하다. 실제로 앉아보면은 생각보다 등받이의 각도가 그렇게 옹색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법 앉았을 때 편한 느낌을 주거든요.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잖아요. 앞으로 확 구겨놨기 때문에 주먹 하나, 둘, 2개 정도까지 마련되는 충분히 넉넉한 레그로 만들어지고요. 발 공간도 현재 이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전고가 낮은 SUV 치고는 머리가 닿거나 그렇지 않아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흠잡을 데는 없는 공간이다. 그런데 벤츠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2열 옵션에 되게 좀 인색한 느낌이 있거든요. 2300 익스클루시브 제가 탔던 게 이 차보다 100인가 200만원 조금 더 비싼 차였거든요. 근데 그 차량에도 2열에 별도의 공조장치라든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다? 이 차도 별도의 공조장치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래도 뭐 에어벤트 자체는 있긴 한데 이거를 위안으로 삼기에는 차량의 가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 벤츠야 워낙에 2열에 조금 인색하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충격적이게도 이 차의 2열에 어디를 봐도 C타입 충전 단자가 없어요. 패밀리 SUV인데 뒤에 아이들 분명히 전자기기 가지고 뭐 스마트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뭐가 됐든 갖고 놀 건데 여기에 충전 단자가 하나도 없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다. 그래도 이렇게 시트백 포켓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를 열면은 한 번 눌렀을 때 스마트폰 세워둘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한 번 더 살짝 누르면은 이렇게 컵홀더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 말고는 2열이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뭐가 없어 일단.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그래도 트렁크에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D세그먼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에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잡아 당기면
저렇게 시트가 앞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냥 단순히 시트가 넘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요, 이 시트가 폴딩 될 때 여기에 걸려서 넘어가다가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조석 시트를 앞쪽으로 살짝 움직여 주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4대 2대 4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탑승자가 앉아야 된다, 스키스루처럼 이 가운데 시트만 접을 수도 있어요. 쇼핑백 같은 거 넘어가지 않게 하는 후크 양 옆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12V 아울렛도 있고, 휠하우스 뒤쪽에 이렇게 그물망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 만들어 놨고, 이쪽에는 밴드로 되어 있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짐 같은 것들 넣어둘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해 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를 들춰보면은, 저는 벤츠에 이런 세심함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고리를 요 위에다가 걸어두면은 손 안 들고도 이 판넬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뭘까요? 러기지 스크린을 이렇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벤츠 칭찬해. 이 아랫부분의 수납 공간이 엄청 깊고 엄청 넓어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짐 같은 것들 수납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열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는데 트렁크 공간은 잘 만들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GLC 300에는 15개의 스피커, 710W의 출력을 가진 버메스터 서라운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One More Time 부분의 피아노 전주 부분, 웬만한 다른 오디오들에서 막 그렇게까지 느낌있게 샥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이 차에서는 싹 하고 다가오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카라의 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음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밑에서 베이스가 계속 웅 하고 울려주는 그 느낌을 어떻게 구현해낸지 들어보려고 이 곡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아주 막 그렇게까지 자극적이진 않아요. 오디오의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교향악 쪽을 조금 더 잘 살려주는 오디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4기통 2.0L 엔진에 과급기를 얹고 거기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이 엔진 코드명 M254 엔진이에요. 그리고 미션은 벤츠의 9G 클로닝 미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얼마 전에 시승했었던 E300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최고 출력, 최대 토크 모두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이 25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40kg 포스미터가 살짝 넘어가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거의 정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시동이 꺼지고, 조금 있다가 시동 걸려서 딱 엔진 깨어날 때 보시면은 정말 고요하게 엔진이 깨어나거든요. 벤츠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깨어나고 꺼지는 것 진짜 조용하다. E300의 파워트레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쨌든 뭐 수치적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연비 같은 경우에는 E300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차량이 그렇다고 해서 E300하고 공차 중량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35kg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높이가 높고 그만큼 바람을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연비 저하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제부터 한 11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연비는 리터당 한 11km 정도 나오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주행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지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저속에서 출발을 할 때 2,300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실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시동 걸려져 있잖아요. 제가 잠깐 말을 멈춰보면은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밖에서 아이들링 상태에서 들었을 때 생각보다 엔진 소리가 실외로 좀 퍼져나가는 게 큽니다. 디젤 엔진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속의 영역대에서는 RPM을 한 2500rpm까지 끌어다 쓰면서 출발 가속력을 좋게 세팅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속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가 조금 디젤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2300에 비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NVH에 대한 이야기로 일단 얘기를 드렸으니까 몇 가지 조금 더 세세하게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는 소리가 안 들어올 건데 저속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쇼업소버 있잖아요. 이쪽에서 들리는 소음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이 시승 차량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릴 때마다 끽 하는 잡소리 같은 것이 조금씩 들리는 게 있거든요. 터보에서 공기를 압축시키는 소리, 공기를 좀 빨아들이는 소리, 이런 소리도 저속의 영역대에서는 어느 정도 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벤츠의 많은 차종들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속 90km 정도인데 1500rpm 아래를 마킹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오버드라이브 영역인 9단에 맞물려져 있단 말이에요. 고속, 항속 주행에 있어서의 세팅 자체가 RPM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되게 잔잔하고 고요하고 부드러운 세팅 값을 보여주거든요. 저속의 영역에서는 NVH적인 단점을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고속의 영역으로 올라가면은 확실히 이 세팅 값이 상당히 도드라지면서 벤츠 4기통 2.0L 엔진의 장점을 보여주거든요. 엔진의 장점이라기보다는 파워트레인의 종합적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만큼 고속 항속 주행에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차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9G 트로닉의 변속 속도 한번 볼까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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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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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제법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GLC 300은 패밀리 SUV의 성향을 띠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런 성향의 차량치고 변속 속도는 뭐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죠. 살짝만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다운. 이 상태에서 악셀. 운전자가 체감하기에 아주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준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패밀리 SUV의 영역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주행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놓자마자 한 단 시프트 업을 하면서 높은 RPM, 한 2000rpm 영역대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가속 페달을 꾹 한번 밟아볼게요. 꾹. 가변백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주는 엔진음 같거든요. 하면서 조금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속 페달을 확 밟았을 때는 약간의 터보렉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되게 금방 그래도 튀어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기통 2.0L에 250마력대를 마킹하는 차량이고, 이 차량의 무게가 2톤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아주 그렇게까지 뭐 빠르게 세팅되어 있는 차량은 아니다.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전혀 성능상의 문제는 없는 정도다. 차선 중앙 유지 장치 플러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GLE450을 타면서 ADAS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GLE 자체가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원형의 모델이 출시한 지는 조금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GLC는 과연 어떨 것인가.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방향지시 등 레버를 살짝만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이거 방금 전에 제가 차선 변경한 게 아니라 이 차가 차선 변경해 준 거거든요. 정말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제가 BMW에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 주는 기능 같은 경우에 되게 BMW답다고 했잖아요. 작동을 시키면은 되게 재빠르게 차선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 느낌이 살짝은 칼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야, 이거 되게 BMW답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벤츠는 되게 벤츠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스티어링을 돌린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스리슬쩍 넘어가줘요. 전방의 차량이 감속하죠. 감속하니까 이 차량도
부드럽게 감속을 쭉 이어나가준 모습. 방금 전에 앞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다음에 감속을 조금 급하게 한 편인데 감속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한 느낌 없었고요. 지금 이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가속은 조금 세차게 해주는 느낌이 있네요. 차간 간격을 제일 가깝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 차량의 가감속에 대한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제가 항상 차선 중앙 유지 장치를 테스트하는 곳인데요. 왼쪽 차선 지워져 있고 오른쪽 차선도 제법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살짝 놔볼게요. 왼쪽 지워지고 오른쪽도 좀 지워졌는데 네, 차선 상당히 잘 유지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야간에도 와봤었는데 야간에도 차선 중앙 상당히 잘 잡더라고요. 여기 GLE로 지나갔을 때 제가 조금 불안한 느낌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했었는데 GLC에 와서는 ADAS의 성능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떴는데요. 네, 정전식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잡는 것에 대한 인식률도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더러운 노면에 와봤습니다. 우선 과속방지턱. 뾰족한 과속방지턱입니다. D세그먼트 SUV답게 승차감은 비교적 탄탄하게 잡혀져 있는 편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어보면은 네, 떨어질 때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 차량이 다른 D세그먼트와 비교했을 때에도 무게가 가벼운 편은 아니거든요. 이 세그먼트에서 조금 탄탄하다고 얘기했던 SUV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볼보의 XC60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XC60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것보다는 살짝 여지를 뒀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XC60 같은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난 다음에 출렁거리지 않게 그냥 바로 딱 잡아버리는 승차감인데 얘는 거기에 살짝 마진이 있다? 그나마 더 소프트한 느낌의 승차감을 지녔다. 비교적 소프트한 거지 다른 SUV들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승차감이 아주 그렇게 무른 편은 아니에요. 이런 데만 딱 지나가 봐도 차량 내로 전달되는 충격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거든요. GLE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속에서는 제법 탄탄한 승차감을 보이고 강속 주행으로 가면은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고속 강속 중에서도 노면의 정보를 제법 많이 전달을 하는 편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GLC에서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격표까지는 못 보고 왔거든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하죠. 진짜 이 돈 가지고 D세그먼트를 살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될 것 같아요. 승차감적으로 아주 편한 느낌의 SUV를 타고 싶다는 분한테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산 특유의 약간은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 그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잘 맞는 승차감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번에는 반갈죽되어 있는 노면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 올라오는 거 있고요. 시트가 약간 세미 버킨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트를 통해서 울려주는 진동도 아주 살짝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진동의 느낌은 비교적 조금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한 가지 운전하면서 되게 편안함을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회전 반경이 되게 짧은 편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차를 돌려보면은 되게 여유있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유턴할 때도 차선 2개 반 정도에서 끝내는, 그러니까 SUV 치고는 되게 짧은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옵션으로 리어휠 스티어링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옵션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 차에 그 옵션이 안 들어가져 있대요. 이 차는 굳이 리어휠 스티어링 휠을 옵션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전 반경이 짧다. 이거는 운전 때 정말 편안하다. 비교적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코너링이라든가 회피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떤지 살펴보려고요. 시속 60 회피. 컴포트 모드에서는 전자장비의 개입이 되게 적극적이네요. 그리고 그 개입을 하는 방식이 팍 하고 감속해주는 느낌의 형태로 제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회피하는 느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에는 얘가 지금 위험한 상황을 만났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되게 감속해주는 형태의 전자 제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 어딘가 스피커를 통해서 그 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교통사고가 팡 하고 났을 때 에어백도 터지고 차 내에 큰 충격도 전해지고 하면서 청각 부분을 상당히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청각 부분에서 이미 한번 마사지를 하고 간 거예요.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코너링 조금만 더 보면요, 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SUV이기 때문에. 근데 깔끔하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입력한 값만큼 정확하게 돌아나가 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탈출할 때는 살짝 뒤가 흐를 것 같은 느낌도 주면서 약간의 운전 재미도 살짝쿵 주긴 해요. 이 뒤가 날아갈 것처럼 확 나르는 게 아니라 살짝 흐르는 느낌을 조금 전달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코너링 느낌이 꽤 괜찮아요. 나름 재미있게 세팅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GLC 300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주행 질감이라든가 주행 중의 편의상, 그 다음에 에이다스 같은 부분들은 벤츠답게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고 깔끔한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2열의 편의사양이라든가 승차감, 이런 부분은 패밀리 SUV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도시라고 불리던 이 GLC가 갑자기 판매량 4위까지 뛰어오른 이유가 뭘까? 라이벌이라고 불릴 만한 차량들이 있죠. 뭐 BMW는 X3, 볼보는 XC60, 아우디는 Q5, 이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 다들 출시한 지가 좀 됐어요. 그나마 가장 최신형 모델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BMW X3가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XC60의 후속 모델인 전기차 EX60이 내년도에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마 또 이 D세그먼트에 치고 박는 싸움은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가까운 데서 찾자고 하면은 제네시스의 GB70이라는 모델이 있죠. 제네시스 GB70은 얼마 전에 부분 변경을 거쳤잖아요. 그 모델 시승 일정이 조만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GB70 또 시승해 보면서 이 차량은 어떤 것들이 다른지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벤츠다운 D세그먼트 SUV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